바람과 함께하는 자바 기초 인과 아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바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파일 입출력과 함께 키보드상으로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쓰여진 내용들을 가지고 파일로 출력을 할 때,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에 저장을 할 때 사용되는 그 파일 출력, 파일 입출력을 포함한 입출력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아니긴 하죠. 그런데 뭐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일 입출력을 할 때 시스템에 있는 그 명령 in이라는 명령을 쓰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in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담도록 하고요. 얘를 input stream으로 이렇게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이 나와 있는 거는 Ctrl Shift O 해서 이렇게 자바 IO의 input stream 있죠. 예, 클릭해서 넣어주시면은 얘가 임포트가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in이라는 이 변수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거나 얘를 이제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객체를 쓰는 거죠, 정확하게는. 자,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값을 읽어와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intA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둘게요. 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변수는 int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int 타입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in에 read라는 이 명령을 찾아주면은 되는 거고, 이 안에다가 배기 변수는 아무것도 넣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자, in에 read라는 이 명령을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 줬는데, 예,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기 마우스를 대보시면은 아래쪽에 에러 익셉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IO 익셉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add through declaration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메인 함수를 만들 때 IO 익셉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에러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죠. A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우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숫자를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int 값으로 해서 9라는 값을 넣어보죠. 9 엔터 쳐주면, 자, 9를 우리가 키보드에서 읽어서 A에 저장해서 얘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면 9가 돼야 되는데 9가 나오지 않고 57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저게 뭐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많이 이제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얘는 우리가 실제로 9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 9라는 값을 읽으면서 숫자 9로 읽은 게 아니라 문자 9로 읽은 거예요. 이걸 보통 ASCII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ASCII 코드에 있는 9라는 문자를 읽었기 때문에 9라는 문자에 할당되어 있는 ASCII 코드 값 97이라는 값이 여기 A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A를 그대로 출력을 했더니 97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 C 언어나 이제 아두이노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좀 알 거예요. A에서 0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ASCII 값을 빼주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넣었던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빼기 0에 대한 값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8 엔터 쳐주면 그대로 8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얘를 화면에 출력하는 걸 해봤습니다. 읽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뭐 급한 건 아니죠. 우리가 intA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변수에다가 in에 있는 여기 인풋 스트림, 이제 스트림 시스템 안에 있는 그 명령인 거죠. 여기서 읽기 명령을 써서 A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여러 개를 쓴다, 589라는 걸 쓴다, 그러면은 589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들어가던 5라는 값 하나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5라는 값 하나만 입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좀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nput stream reader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input stream reader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변수를 reader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new input stream reader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고 안에는 in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n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 얘를 input stream reader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쭉 읽어서 reader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겠다는 거죠. 자, 저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모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캐릭터의 A 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배열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3개짜리 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의 방들은 캐릭터형으로 되어 있는 3개짜리 방을 만들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가 이쪽으로, 그 객체 이름이 지금 A입니다. 그 배열의 이름이 지금 A가 되는 거죠. 자, 배열의 이름이 A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에 read라는 명령을 주는데 여기다가 A를 이렇게 읽게 해주고 얘를, 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고 sysout 해서 여기다 A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냐 그러면 그러네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 위에서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썼는데 여기도 똑같이 A라는 이름을 써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를 해주면 이제 문제 없이 A라는 이름의 배열에 만들어지고 얘를 읽어서 저장을 해주고 화면에 이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3 엔터를 쳐주시면 똑같이 1, 2, 3이 이렇게 화면에 찍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요. 방을 우리가 3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방을 3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쳐버리면 맨 앞에 있는 3개만 나오게 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3개만. 왜냐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3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스텝까지 해서 우리가 몇 개의 값들을 동시에 읽어 드릴 때 배열을 써서 3개의 값을 동시에 읽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캐너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ew에 스캐너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new 스캐너에서 시스템 인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읽어드릴 수 있게 해주고, 읽어드린 걸 화면에 그냥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얘를 sc라는 이름으로 했으니까 sc에 next 이렇게 명령을 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위에 있는 거 지금 다 주석 처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IOP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그대로 IOP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캐너로 해서 SC에 저장을 하고 얘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캐너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읽는 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우리가 얘를 우리가 뭐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IN read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스캐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보시면 된다는 의미로 이런 것들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실제로 쓰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파일을 쓸 때는 파일 output 스트림이라는 거를 써주시고요. 아웃풋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도 역시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쓸 때는 어디에다가 파일을 써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C에 div에다가 out.txt라는 이름으로 제가 파일을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가 이렇게 써줘야 되죠. C에 div에 out.txt라는 쪽으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C에 div라는 폴더가 있어요. C에 div라는 폴더가 있고 이 폴더 안에다가 out.txt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두겠다는 거죠. 네. 자, 안에 들어갈 내용은 우선 지금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스트링 데이터에서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만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저 데이터를 output write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에다가 get byte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스트링 변수를 만든 거고 이 안에 hello world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객체로부터 get byte라는 명령을 써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아웃풋에다가 아웃풋이 지금 요 out.txt라는 파일입니다.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써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쓴 다음에는 닫아주면은 되겠습니다. 계속 열어두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든 거는 파일은 읽기 전에 열고 읽은 다음에 닫고 이제 그 다음에 쓰기 전에 열고 다 쓴 다음에 닫고 이 과정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열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열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두 사람 이상이 혹은 두 군데 이상에서 두 군데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파일을 열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열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닫아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종료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우선 여기 어디 갔나요? C에 우리가 div라는 요 폴더에 현재 out.txt라는 파일이 여기 담겨 있지 않고요. 얘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다음에 보니까 여기 out.txt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hello world라는 줄이 한 줄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일을 입력하는 것까지 했고요. 파일로 쓰는 것까지 했고요. 파일 입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